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포스코 노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미리 정한 근로시간만큼 일하였을 때 통상적으로 제공받는 근로의 가치를 말합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판단되는데요. 정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간격은 반드시 1개월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적금과 같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정기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기타 다른 요건이 갖춰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률성입니다. 일률성은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노동자에게는 모두 지급이 된다면 그것도 포함하여 일률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의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책수당, 교대근무수당, 각종 업무몰입 장려금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입니다. 고정성은 사전에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고정성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통상임금 불포함 항목들에 대해서 재직자 조건이 붙은 급여 규정을 이유로 고정성을 부정하였지만, 최근 타기업 소송에서 재직자 조건 자체를 무효로 보는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불포함 항목들에 대해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앞서 설명드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충족되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야간, 연장, 휴일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노사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인정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분을 재산정하여 소급 청구하고자 함이 이번 소송의 목적입니다. 현재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급여 항목을 보겠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정비기술 장려금, 상조 업무 몰입 장려금, 교대 업무 몰입 장려금, 자기설계 지원금, 업적금, 경영성과금 중 200%가 소송 범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항목들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다면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3년치를 역산하고 최종 승소하는 시점까지의 연장근무수당, 연장가산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휴가 미 사용수당 등을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소급받을 수 있고, 만약 소송기간 중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퇴직금 차액까지 소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만 받을 수 있으며, 소송은 포스코 노동조합 조합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인지세, 송달료, 변호사 비용, 기타 소송 진행 경비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초 소송 접수 시 일부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소송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연장근무시간, 연차 미 사용 수당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지급 근거자료와 임금명세서, 근무시간 확인 자료 등 실 근로시간과 임금지급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때 일부를 청구하고 소송 도중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하면 됩니다. 현재 비조합원이시면 5월 13일 17시까지 담당 대의원에게 위임장과 조합가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재채용자 선배님들도 조합에 가입하시면 참여가 가능하고, 퇴직자분들은 퇴직 시점에 조합원이셨으면 마찬가지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 즉 소송을 한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따라서 해당 판결을 근거로 회사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소송 및 참여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배임이나 부당이득 등 불법의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의 소지도 다분합니다. 이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회사가 만약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불한다 하여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소송기간 동안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소멸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시효로 소멸한 부분이 있음을 주장하여 지급액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회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개별 근로자가 당사자가 되고 법원은 이 내용이 적인 소장을 회사에 송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의원과 일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위임장 또한 접수받고 있습니다. 수합된 위임장을 정리하여 6월 중으로 법원 소장 접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노동조합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